자, 앞서서 이 텐스의 기본 세팅에 관한 요소, intensity, frequency, burst duration, 그럼 burst continuous 파형을 어떻게 보낼지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요 기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다듬기, 이통제통, 근육 운동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쓰다듬기라고 표현한 게 그 텐스로 따지면 컨벤셔널 텐스고요. 위통제통이라고 얘기한 게 acupuncture like tense, 그 다음에 intense tense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 회복도 사실 뭐 요 안에 들어갑니다. 좀 first duration 쓰는 게 다르니까 제가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처음에 쓰다듬기 세팅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서 통증 신호가 안 가도록 이게 섬유가 두 개 있다고 배웠잖아. 기억하시죠? 이렇게 C5나 A델타는 작거든요. 그리고 수초화되어 있지도 않고 A베타는 수초화되어 있고 굵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방 간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베타5로 전달될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두 5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쪽 신호로 전달된 느낌. 예리한 통증은 요 작은 걸로 전달되니까 그런 통증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베타5로 전달될 부드러운 느낌의 자극을 텐스 머신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면 이 트레이숄드가 페인 트레이숄드가 가면 A 델타 혹은 C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 듀레이션은 100에서 200이 그냥 보통 쓰는 마이크로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적용은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 보통 통증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식으로 그 패드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하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채널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여기가 통증이 있으면 여기를 다 같이 감싸주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패드를 붙여가지고 이게 쓰다듬기 세팅입니다. 뭐 강도의 조절과 확인은 편안한 느낌. 뭐 보통 약간 불쾌한다고 느낄 때 직후로 다시 내려서 그렇게 하면 뭐 최고점까지 편안한 느낌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리다가 불쾌해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맥동 기간, pulse duration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뭐 이렇게 100에서 200 나와 있지만 환자가 느낌이 좋다는 데까지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텐스 머신 활용해서. 전침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통제통 세팅입니다. acupuncture like tense, intense tense. 자, frequency는 이렇게 좀 낮은 프로파일을 써요. 1에서 4, 뭐 1에서 5, 아까 논문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intensity는 high. 얼마나 high? 저는 통증을 못 참을 정도의 high를 씁니다. 그 다음에 duration은 100에서 200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파형을 보낼 때 이렇게 intermittent한 burst를 활용합니다. 패드의 위치는 myotomal, 전침의 위치는 myotomal. 그러니까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양구나 혈액랑 이렇게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을 연결해서 이 대퇴사두근이 수축하는 머슬 트위치를 유발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거는 아예 그냥 다른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50견을 치료할 때 양릉천 뭐 풍룡, 뭐 족삼리 풍룡 아니면 조구승산 이렇게 연결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뭐 엔도제너스 오피오이드 같은 게 나와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아까 쓰다듬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불쾌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전달 자체가 이거는 C나 A 델타로 전달되는 거예요. A 베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리한 통증을 만들어내고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치료 후에도 통증이 더 증가되면 치료를 중단한다. 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세 번째입니다. 탈신경근 자극. 이거는 이제 뭐 중풍이나 신경 손상으로 근육이 이제 위축이 올 때 이 듀레이션을 길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낮게 이것도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00 이하의 낮은 프리퀀시를 쓰고 그 다음에 최대 근수축, 머슬 트위치를 유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리퀀시를 쓰든지 간에 그 근육 수축이 팡팡 일어날 수 있도록. 보통 슬로우 트위칭 파이버는 좀 더 낮은 헤르츠를, 그 다음에 패스트 트위칭 파이버는 높은 헤르츠를. 슬로우 트위칭 파이버는 지근이죠. 뭐 지근 위주로 많이 있는 데라면 뭐 복근이나 허리 근육, 그다음에 패스트 트위칭 파이버는 뭐 종아리 근육 같은 곳에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근육에 어떤 파장이 더 수축을 일으키는지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해보면서 트위칭이 많이 일어나는 게 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내지도 않고 이런 거 저기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쓰다듬기, 이통제통, 탈신경근 자극. 환자가 와서 내가 전침을 연결한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쓰다듬기, 그러니까 컨벤셔널 텐스에 자극을 주는 일은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뭐 ICT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허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 뭐 근육, 어깨 근육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쓸 때 아마 쓰시게 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아픈 부위를 스트레들링, 둘러싸가지고 패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쓸 일이 제일 많을 겁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경 운동시키고 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플 때, 이렇게 그 로우 프리퀀시의 하이 인텐시티 세팅으로 엑스트라 세그멘탈 혹은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마이오톰에다 연결해서 아주 다이내믹하게 머슬 트위칭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마이오톰을 이용할지 엑스트라 세그멘탈을 이용할지도 이제 결국 경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이너스 타르지 신드롬, 뭐 발목이 만성적으로 아플 때 전경근에 마이오톰 자극을 줄 수 있고, 뭐 사이너스 타르지가 있을 때 뭐 현종이랑 뭐 상구랑 조구나 이런 조해나 이런 데다 놓고 그 에큐펑처 같은 느낌을 계속 유발할 수도 있고, 이게 세팅은 다 똑같습니다. 이통제통의 세팅. 요 세 번째는 뭐 중풍이나 뭐 근육 위축을 유발한 뭐 푸트랍 케이스, 이런 경우에 푸트랍 케이스 좀 많이 있죠. 푸트랍 케이스에 무조건 전침 연결 꼭 하시죠. 아, 그리고 벨스 펄시, 이런 때 이용하는 파장입니다. 예, 벨스 펄시로 그 머슬의 위축이 오고 기능을 안 할 때, 이때 이제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2번, 3번은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여기서 이 펄스 듀레이션만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은 전류를 어떻게 연결할까? 즉, 텐스 같으면 패드, 전침 같으면 클립을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더마톰. painful area의 그 주위를 감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nerve를 감싸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더마톰에 해당해요. nerve를 감싸는 방법. nerve root. 디스크 같은 경우는 멜터브라 옆에서, 그 다음에 nerve innervation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오톰. 근육을 자극시키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아예 다른 곳에, 보통 원격 취열, 침을 원격에다 놓고 자극시키는 방법입니다. 침감이 강한 곳에다.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마톰, 피부 분절, painful area에, 그리고 nerve를 따라서 nerve root, 그 다음에 nerve가 진행하는 방향,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원격 부위, 이렇게 네 가지 규칙에 따라서 이 전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피부 분절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다. 그럼 같은 피부 분절에서 전침이나 텐스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피부 분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어깨 주위, 통증 부위를 둘러싸는 방법.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 카팔 터널 통증 부위를 둘러싸는 방법. 뭐 테니스 엘보가 있을 때 테니스 엘보 부위를 둘러싸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때 프로파일은 뭘 쓸까요? 당연히 프리퀀시도 높고 인텐시티는 낮게. 프리퀀시는 높아서 편안하게 직, 그리고 인텐시티는 낮아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물론 컨티뉴어스로 이제 프로파일을 맞추겠죠. 이거는 쓰다듬기 방법입니다. 이거는 신경의 그 nerve innervation을 따라서 놓는 방법이고요. nerve root에서 디스탈까지, 프록시말에서 디스탈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신경이 전달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각통이 있다. L4-5에서 요각통이 있다. 그러면 L4-5에다 하나,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하나. 그래서 요 사이에 아픈 부위가 걸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요각통일 때 이렇게 nerve root를 감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straddling nerve root. 여기 병변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염증이 있건 프로트루전이 됐건 뭐 염증이 있건 여기다 감싸서 여기서 진통 효과를 보겠다라는 얘기죠. 또 블러드 플로우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상처도 치유를 빨리 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만 연결하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느냐? 되죠. 여기다 두 개 연결하고 또 여기다 두 번째 채널을 연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게 아까 얘기했던 nerve innervation을 따라서 놓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painful area. 여기를 다 감싸는 같은 피부 분절을 감싸는 방법이고요. 대상 포즈는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거는 nerve root를 스트레들링 했죠. 실제 통증은 이쪽으로 가지만 여기 병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erve innervation을 따라서 간 거고, 요거는 painful area를 다 감싼 겁니다. 여기 같은 피부 분절들을. 원리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슬관절통, 무릎이 아픈 경우에 통증 부위를 감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제가 머슬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머슬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손댄 데 있죠. 양구 혈액 부분에서 위쪽 슬개근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슬개근이 팡팡 튀거든요. 이게 바로 마이오톰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트위치를 유발하는 거죠. 실제 만성 슬관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슬개근이 아니라 대퇴사두근, 죄송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이 방법은 제가 슬관절 통증 환자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손가락 된 부분이 있죠. 양구 혈액 부분에 여기서 시작해서 대퇴사두근의 트리거 포인트, 아니면 경혈에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한 채널만 할 때도 있고 두 채널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 대퇴사두근이 팡팡 수축을 해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진통 효과가 이쪽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것만 하느냐? 여기다 해도 되죠. 여기 사진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 통증 부위를 스트레들링 한 겁니다. 그럼 통증 부위를 스트레들링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로우 인텐시티를 썼지만 이렇게 통증을 억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들링 한 다음에 하이 인텐시티의 로우 프리퀀시를 써도 됩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씁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할 때는 여기다 근육의 트위칭을 유발하고 여기서 또 하이 인텐시티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죠. 이런 거는 이제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통증 부위를 감싼 방법이죠. 혹은 nerve root를 자극하는 방법.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따지면 nerve root를.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했다 치면 통증 부위를 감싼. 어떤 식으로 전류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타겟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벨스 팔스의 경우인데, 벨스 팔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신경이 시작되는 부위, 여기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신경이 시작되는 부위를 스트레들링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오통으로. 자이고마티쿠스 머슬이잖아요. 주로 이게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이 반대쪽으로 가버린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때 근육에다 걸고 여기다가 수축을 시키면 이 지금 마비된 근육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브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당 너브까지 연결시키는 방법. 자, 이게 다 전침을 연결하는, 전류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신경 루트, 그 다음에 신경 이너베이션 따라서, 그 다음에 근육의 기시점과 종지점 혹은 근육의 머슬 벨리,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 부위를 감싸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겠죠. 테니스 엘보 갖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테니스 엘보는 이제 여기 골버스 엘보인데 반대쪽 손이라고 봅시다. 이건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테니스 엘보 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감쌀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painful location.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있을 때 여기 머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을 주로 이 머슬에다 놔요. 옛날 종래도 수삼리 이런 데다 놨거든요. 머슬을 늘려주는 거죠. 머슬에 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마이오톰. 그 다음에 반대쪽 합곡 곡지를 연결하고 연결한다든지 해서 침감을 극대화시키는 게 헤테로세그멘탈. 피부 분절과 상관없이 원격 부위에다 침을 놓는 거죠. 이 세 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전침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제가 제목을 Try and Error Approach라고 해놨잖아요. 자, 경피신경 자극의 가장 효과적인 조건은 정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증의 특성, 개인의 통증 역치 차이, 위치 배치 방법 등 파형, 맥동 지금 많은 얘기했지만 제가 임상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저한테도 해보고요.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파형을 쓰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로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침 안 쓰시는 분들이 효과 없나 하고 안 쓰시는데 한 환자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얼얼하게 마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암 환자들도 이 전침 갖고 통증 효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뭐 두 가지 원칙만 잘 기억하세요. 타겟이 뭐냐? 내가 이걸 어떤 걸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더마톰이냐, 마이오톰이냐? 아니면 같은 세그멘트냐? 아니면 엑스트라 세그멘트에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요각통 그 너브 이노베이션 안에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다른 부위에 할 거냐? 요거 두 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파일도 정해줘야 되고, 프리퀀시도, 인텐시티도. 뭐 요 얘기입니다. 제한적인 통증부에서 전신 효과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것만 아시고 텐스를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제가 정설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바꿔봐야 돼요. 즉각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환자 볼 때는 확실하게 내가 통증을 제어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딱 처음 환자 와서 허리도 움직여야 되고 어깨도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수기자극만으로 잘 안 될 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이제 전침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전침을 걸고 움직여보고 또 변화시켜보고 걸고, 좀 제어가 되는 것 같으면 급파장으로 한참 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록해놓고 그 파장대로 다음번에 다시 똑같이 하고. 자, 전침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쓰다듬기와 이통제통. 그리고 전침 활용할 때는 주로 로우 프리퀀시를 활용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에는 뭐 등이나 허리에 마사지 하고 싶을 땐 하이 프리퀀시로 로우 인텐시티 쓴다. 하지만 대개 이렇게 낮은 프리퀀시와 하이 인텐시티를 쓴다. 그리고 1에서 4를 안 쓰고 5를 써도 되고, 혹은 1에서 100을 이렇게 계속 머듈레이트 시키는 걸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있다. 본인이 변화시켜 봐야 된다. 머슬 트위치를 일으키는 거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더마톰과 마이오톰 둘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기분 좋은 자극, 센 자극. 전침을 활용할 때 텐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듣기를 일으키는 수단, 그 침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수단으로 생각해라. 그럼 훨씬 확장돼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전침을 제가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활용 방식입니다. 전침의 활용 방식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인별로 바꿔가면서 최적의 세팅을 찾아내는 게 결론입니다. 좀 사기당한 것 같죠? 이게 진실입니다. 자, 다음은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추정에 의한 theoretical 그 hypothesis, 그러니까 추정에 의한 어떤 권고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뭐 undiagnosed pain, 잘 모를 때, 페이스메이커가 있을 때, 이건 뭐 중요하죠.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에필lep시는 뭐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그다음에 pregnancy, 이거 4개는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broken skin, 오픈 운두란 얘기죠. 뭐 이건 뭐 입안에다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뭐 항문에다 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피부 감각이 이상한 경우, 뭐 당뇨병성 신경변증이 있다든지,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뭐 카우다 이콰이나가 있다든지 잘 못 느끼니까 아파도 잘 모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또 이런 경우에도 또 합니다. 뭐 심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카로티드 사이너스, 요 얘기를 좀 하면, 여기 경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에서 이렇게 자극이, 펄스 자극이 색전이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이런 케이스 보고가 있었습니다. 카이로프락틱 할 때 트러스트 하다가 생긴 그 보고회가 있고요. 그래서 텐스도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 주위에, 경동맥 주위에 텐스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 자극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전침보다는 주로 텐스에 관련되고요. 특히 이 단상, 모노페이직 그 전류에서 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저주파 기계는 다 이상, 바이페이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 리드가 있을 경우에 뭐 거기에 통전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요하겠죠. 심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theoretical한 그 가정이고요. 그런데 뭐 실제 전류의 양은 그 심장 주위에서 세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전류의 양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또 뭐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안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이건 전류의 크기에 따른 그 부작용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전침의 전류가 7에서 1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에서 13mA.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최저 한계, 그러니까 하한선에서 이 찌릿찌릿한 느낌,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 손발의 전류를 강하게 느끼는 요 파장을 이용하는 거죠. 요 그 전류를 이용하는 거죠. 자, 부작용에 관해서는 이렇게 카로티드 아테리, 경동맥 근처, 그다음에 뭐 오픈 운드, 뭐 감각이 좀 무딘 경우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페이스메이커, 에필lep시, 하트 디지즈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